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올인원 오디오 제품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입문용 톨보이 스피커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검증을 하는 그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함께 이렇게 또 뭐 한 7종, 8종 이렇게 소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준비 기간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난이도도 워낙에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4종을 추려서 먼저 소개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4가지 톨보이 스피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부터 포칼 코라 시리즈의 816이라는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한 단계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더 크면서 우퍼 유닛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스피커가 있어요. 그게 826이거든요. 가격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816을 세워놓은 이유는 826이 아니더라도 816만 하더라도 저음이 충분한 만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은 816이 더 좋기 때문에 816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826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피커가 이미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와피데일의 린톤 헤리티지 스피커고요. 그 옆에 있는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의 실버 300 7세대, 맨 끝에 있는 제품이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BR08이라는 스피커입니다. 먼저 이렇게 4종으로 소개를 하면서 추천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동이 쉬워야 됩니다. 저렴한 올인원 앰프에 매칭을 하더라도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만큼의 성능이 표출이 되어주는가, 발휘가 되어주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무조건 여기에다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앰프를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200만 원 전후에 올인원 앰프에서 충분한 만큼의 성능이 나와주는가, 안 나와주는가, 그걸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선정 이유,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입문용 톨보이형 스피커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구매 가격이 100만 원은 넘어가되 200만 원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0만 원이 넘어가는 스피커가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실판매 가격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제품들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선정 이유는요, 그래도 기왕이면 브랜드가 전체적인 평판이 나쁘지 않은 스피커여야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평판이라는 것은 국내 평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해외 평판도 따져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포칼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린톤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뭐 국내 평판은 지금 말할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모니터 오디오 뭐 해외 평판, 전 세계 3대 오디오 시장에서의 평판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저 보레아라고 하는 시리즈가 나온 이후부터 해외에서 굉장히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평판이라든지 수상 내역, 그리고 브랜드 네임 밸류 이런 측면에서 선정을 할 만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또 잡아봤습니다. 음색이 평범하지 말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이 무조건 최고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중립적인 기준 하나만 가지고 그 중립적인 기준대로 그냥 줄을 세워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줄을 세우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범한 음색 하나만 가지고 그 좋은 음질이냐 안 좋은 음질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매력 포인트 자체가 추천할 만하냐 아니냐, 이거를 즐겨볼 만하느냐 아니냐, 그런 것을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 제품들을 워낙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봤고 거의 20년 동안 이 가격대 제품들을 계속 빠짐없이 이렇게 비교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죠. 이 4가지 스피커별 차이점이 무엇인가, 어떤 점들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스피커들 대비 이 스피커들이 어떤 점이 더 좋고 어떤 점이 매력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표로 표시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항목이 적지가 않아요. 잘 설명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음의 양감이 별표 4개,
저음의 단단함이 4개 반, 저음의 중량감이 4개, 저음의 깔끔함과 스피드가 4개 반, 중고음의 선명도, 투명도가 4개 반, 중고음의 이탈력, 짜릿함이 4개 반, 중고음의 펼쳐짐과 입체감이 4개, 중고음의 섬세함이 3개 반, 중고음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이 3개.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 7세대만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이냐? 음의 정교함이나 미려함이나 이미징의 표현력 등이 이 가격대를 넘어섰다. 보시면은 확실히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소리의 그 선명도라든지 투명함이라든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소리의 이미징의 표현이라든지 소리의 정교함이라든지 이런 특성에 있어서는 이 입문용 가격대를 넘어섰어요. 클래스를 넘어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확실합니다. 원래가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경쟁 스피커들에 비해서 인클로저가 좀 딱딱하고 소리를 좀 강하게 내는 대신에 구동이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근데 9형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좀 딱딱하면서 거친 느낌이 있었다면 7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딱딱함이라든지 거친 느낌도 개선을 시키면서 소리의 이미징의 표현이라든지 소리의 정교함이라든지 미려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된 표현을 좀 하자면은 소리의 음색적인 느낌만으로 봤을 때는 하이엔드적인 느낌이 얼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색적인 고급스러움이라든지 오디오적인 표현력의 수준, 그 수준 자체가 입문용은 이제 넘어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소리의 깔끔함과 스피드라든지 저음의 단단함이라든지 이탈력, 짜릿함, 입체감 이런 특성이 굉장히 훌륭하죠. 다른 스피커 대비 약간 밀리는 점이라면 차이점이라면 무엇이냐? 저음의 양감이 이제 4개니까 저음의 양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음이 나는 좀 풍성한 게 좋아 라고 생각했을 때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중고음의 섬세함이라든지 중고음의 부드러움이나 담백함 이런 특성에 있어서는 별 3개에서 별 3개 반이기 때문에 중고음의 섬세함, 부드러움, 담백함 이런 특성으로 최고의 스피커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이 중에서 구동이 제일 어려워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미만의 올인원 앰프로는 소리가 좀 답답하고 좀 굼뜨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니터 오디오만의 그런 특장점이 잘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비용을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적게는 200만 원짜리 앰프에서 확실하게 따지자면은 300만 원 내외의 올인원 앰프 그런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소리가 가볍게 이렇게 날리는 느낌이 적으면서도 굉장히 정교함과 미려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소리의 해상력과 입체감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소리의 특성이 저 스피커에서 발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투자를 해주면은 이 가격대의 클래스를 넘어서는 소리의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만듦새도 보면은 이 중에서 제일 고급 만듦새인 거는 맞습니다. 상당히 손으로 만들어 봤을 때도 되게 고급 가구 같은 느낌의 고급 무늬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싼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와피데일 린톤 또 평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의 양감이 별 5개예요. 반대로 저음의 단단함은 별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음의 중량감은 4개 반. 저음의 중량감이라는 것은 저음이 많이 나오면서 묵직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음의 단단함과는 또 거리가 있는 겁니다. 저음의 깔끔함과 스피드도 3개, 중고음의 선명도, 투명도 3개, 중고음의 이탈력과 짜릿함이 2개 반, 중고음의 펼쳐짐과 입체감이 3개 반, 중고음의 두께감과 밀도감이 4개 반, 중고음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은 별 5개로 만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만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인가? 슬림한 스피커에 비해 월등히 포근하고 월등히 그윽하다. 음을 넓고 감미로우며 매끄럽고 그윽하게 표현한다. 통의 울림을 통한 나긋한 울림도 근사하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이 작성 평가표 중에서 별 5개를 받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의 디자인 설계상, 스피커의 구조, 부피 이런 그리고 우퍼 유닛의 사이즈 이런 특성상 저음의 양감이라든지
중고음의 부드러움이나 담백함이라든지 이런 특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슬림한 스피커 대비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소리의 음색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소리의 선명도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런 금속 트위터가 탑재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슬림한 스타일의 스피커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오해하실까봐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음색의 차이예요. 이거는 취향 문제입니다. 취향 문제. 그러니까 객관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음질의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의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소리의 이탄력과 짜릿함이라는 부분에서 별표가 2개 반이에요. 그러니까 2개 반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소리의 이탄력과 짜릿함이라는 것은 소리가 생생하고 시원스럽게 이렇게 쫙 뻗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소리가 너무 뻗으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좀 더 편안하게 감미롭게 부드럽게 그렇게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이탄력이라든지 짜릿함이라든지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이런 특성이 낮은 게 단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꼭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중음의 두께감이라든지 밀도감, 중음의 부드러움과 담백함, 이런 쪽은 거의 만점이죠. 이 슬림한 다른 스피커들, 특히 이제 금속 돔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슬림한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음의 섬세함이라든지 중고음의 부드러움이라든지 담백함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이 거의 대부분 별 3개에서 3개 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또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가 별 5개 만점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와피데일 스피커가 공간이 너무 좁지 않다라면 스피커의 소리가 좀 산란을 할 수 있게끔 구석에다 이렇게 처박아 놓지 말고 앞으로 좀 빼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소리가 절대 답답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이제 산란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소리의 배음이 좀 더 풍부하게 표현이 되면서 소리가 답답하지 않게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생이 되었을 때 이 스피커에서 구현이 되는 그 소리의 감미로움이라든지 소리의 그윽함이라든지 소리의 나긋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근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음악을 BGM으로 이렇게 쫙 틀어놨을 때 막 클래식 음악이 됐든지 보컬 음악이 됐든지 재즈 음악이 됐든지 슬림한 스피커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그 소리의 특유의 진득함과 소리의 바디감과 소리의 어쿠스틱한 느낌과 소리의 담백한 느낌이 굉장히 정감 있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오랫동안 틀어놔도 소리가 식상하지 않게 느껴지고 소리가 피곤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슬림한 스피커들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드감 있는 소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 특성 때문에 상당히 히트를 하고 있어요. 인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컨셉의 스피커들이 다른 제작사에서도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스피커는 포칼 코라 816입니다. 저음의 양감이 4개, 저음의 단단함이 3개 반, 저음의 중량감이 4개, 저음의 깔끔함과 스피드가 3개 반, 저음의 중고음의 선명도와 투명도가 4개 반, 중고음의 이탄력과 짜릿함이 4개, 중고음의 펼쳐짐과 입체감이 4개, 중고음의 섬세함이 3개 반, 중고음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은 3개입니다. 그렇다면 포칼 코라 시리즈만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선명함을 가지고 있죠. 포칼 하면은 뭐 선명함 아닙니까? 소리의 생동감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호방한 중저음까지 같이 잘 나와준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특성들을 두루두루 같이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정도로 에너지감이 있으면서도 호방한 사운드가 구동이 굉장히 쉬운 상태로 잘 나와주는 스피커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포칼 816이라는 스피커는 비용을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은 한 사이즈 더 크면서 우퍼 유닛이 한 개 더 있는 826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왜 비교 대상으로 816을 지금 갖다 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제 진심인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816만 하더라도 저음은 충분해요. 33평 아파트 거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오히려 816이 좀 더 무난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분들에게는 더 추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격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816으로 지금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별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음의 양감이라는 거는요,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처럼
저음의 양감이 기본적으로 푸근하게 이렇게 풍부하게 나와줘야 매력이 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저음의 양감이 4개 반 혹은 5개까지 가는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슬림한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저음의 양감이라는 특성이 한 4개 정도면 저는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음의 단단함이 3개 반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구동이 쉬우면서 저음이 묵직하게 풍부하게 많이 나오는 스피커들은요, 저음을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음이 양감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묵직하거나 응집력이 있거나 뚝 떨어지는 맛은 좀 아쉽더라. 그러니까 포칼 코라 시리즈가 약간 그런 특성이에요. 특히 이제 네임 유니티 아톰하고 레퍼런스로 매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스피커가 저음을 좀 쉽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이 아주 응집력이 있고 아주 단단하기보다는 저음이 좀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고음의 선명도와 투명도가 4개 반으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지금 이 탑재되어 있는 트위터가 포칼 코라 시리즈를 위해서 새로 개발된 역돔 알루미늄 트위터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트위터죠. 근데 이 알루미늄 진동판이 굉장히 얇으면서도 가벼워요. 그러니까 소리의 선명도만 놓고 보자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가장 우수한 급에 속하는 소리의 상쾌함과 선명도를 내주는 스피커다. 중고역의 이탈력과 짜릿함이 별 4개, 중고역의 펼쳐짐과 입체감이 별 4개로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포칼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중고역만 깨끗하게 내는, 그러면서 굉장히 중저역은 빈약하게 내는 그런 스피커는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중저역을 풍부하면서도 호방하게 내주다 보니까 중고역도 약간 이제 섞이는 맛이 좀 있어가지고 중고역이 이제 4개 반까지는 아니고 4개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음의 섬세함과 중고음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은 3개 반 그리고 3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들이 금속 트위터를 탑재를 하면서 나는 선명하고 클리어하고 깨끗한 사운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소프트돔 트위터를 탑재를 하면서 나는 선명도는 좀 양보를 하는 대신에 부드럽고 담백한 쪽으로 갈 것이냐, 그거를 제작사에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음의 투명도, 선명도도 좋으면서 부드러움과 담백함까지 같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좀 더 부드러운 사운드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는 반대로 선명하면서 상쾌한 사운드를 들을 것인가,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집안 인테리어에 훨씬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다른 색상, 아이보리 색상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예쁜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색상이 있는데 스타일러시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스피커가 메이드 인 프랑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의 스피커가 메이드 인 프랑스라는 것은 정말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무난하게 굉장히 좀 올라운드적으로 추천할 만한 것이죠.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트라이앵글 보레아 BR08입니다. 저음의 양감이 생각보다 저음의 양감이 잘 나와요. 제가 4개 반이에요. 저음의 단단함은 3개 반, 저음의 중량감 4개, 저음의 깔끔함과 스피드 3개 반, 중고음의 선명도 투명도 4개, 중고음의 이탈력 짜릿함 4개, 중고음의 펼쳐짐과 입체감 4개, 중고음의 섬세함 4개 반, 중고음의 부드러움과 담백함이 4개입니다. 이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럽고 맑으면서 이 정도로 선명한 스피커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저음도 생각보다 탱글탱글하고 단단하고 호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소프트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는 종이 콘지인데, 종이 진동판인데, 저음은 또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단단하고 호방하게 저음을 내주는 스피커를 본 적이 없어요. 앰프를 선명한 사운드가 나오는 앰프를 선택을 하시면은 금속 트위터 탑재된 스피커에 못지않은 소리의 투명도와 소리의 맑음과 소리의 화사함과 소리의 펼쳐짐까지 다 구사를 해줘요. 그런데 소프트돔 트위터 특성상 소리가 차갑다거나 소리가 뻣뻣하다거나 소리가 자극적이다라거나 소리가 공격적이라거나 그런 단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고음의 섬세함이 무려 4개 반이에요. 그러니까 중고음의 섬세함이라는 건 뭡니까? 중고음을 들었을 때, 중음을 감상을 했을 때 중음에서 느껴지는 소리의 무슨 따스한 촉감이라든지 부드러운 촉감이라든지
곱고 감미로운 촉감이라든지 이런 촉감이 소리의 선명도와 함께 같이 배어 나올 때, 그럴 때 소리가 선명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음악적인 거죠. 그리고 소리의 부드러움이나 담백함의 특성도 금속 트위터가 탑재된 모델에 비해서는 더 우수하죠. 그런데 소리의 선명도, 투명도, 이탈력, 짜릿함, 입체감 이런 특성도 별 4개 수준이기 때문에 금속 트위터가 탑재된 스피커들 대비 그다지 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음의 특성도 보면은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만족감 대비 별표를 한 반 개씩은 뺐습니다. 별표 반 개 이상 더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음질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이 특정 제품만을 위한 가장 좋은 매칭 상태에서 평가를 하면은 별표를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립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별표를 한 반 개씩은 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스피커인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구동도 되게 쉬워요. 미리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서 쿼드 아르트라 솔루스 플레이 올인원 앰프에 매칭을 해서 음악을 재생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를 해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제가 이런 그 오디오 평론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음질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스피커들보다 무조건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무조건 더 좋다라는 의미냐,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나는 무조건 금속 트위터에서 재생이 되는 생생하면서도 선명하면서도 약간은 더 투명한 듯한 느낌이 단 별표 반 개만큼이라도 더 좋은 것을 나는 더 선호한다, 그걸 더 추구한다. 그러면은 포칼 코라라든지 모니터 오디오가 더 좋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심에 대해서도 좀 노출을 하자면은요, 소프트돔 트위터에서 재생이 되는 그 중음의 화사하면서도 맑으면서도 고운 느낌이 이 가격대에서 나와준다는 게 상당히 놀랍고요. 그러면서도 고역에서 중저역까지 내려오면서 소리가 매끄러우면서도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소리의 유기적인 느낌, 전체적인 소리의 하모니의 느낌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음까지도 탱글탱글해요. 저음이 정말 쫀득하면서도 탱글탱글하게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여성적인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저음은 또 이렇게 근육질적으로 내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정말 잘 나왔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스피커인 거는 맞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 스피커들이 상품성이 발전이 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오디오라는 취미, 이런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들을 접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그에 대한 소통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대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그 제품들의 상품성이 개선이 되어서 좋은 음질을 이렇게 들려주고 디자인이나 만듦새 같은 것도 더 좋아지고 그러는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반갑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제품, 이 중에서 가격 자체는 모니터 오디오가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이 4가지 제품들이 저는 기특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올인원 제품들이라든지 단품 인티앰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공간도 좁은 곳, 넓은 곳, 심지어는 대로변 옆에 이런 데서도 다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정말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특해요. 일단은 구동이 쉽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하는 올인원 앰프하고 매칭을 해도 썩 나쁘지 않은 음질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구동이 쉬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뭐 한 200만 원 내외의 올인원 앰프들하고 매칭을 하면은 기본적인 오디오의 좋은 음질을 만드는 세팅법, 그런 것들을 준수해가면서 사용을 하신다라면은 정말 훌륭한 음질을 만들 수 있는, 200만 원 초반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올인원 네트워크 올인원 앰프 플러스 여기에 있는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은 400만 원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랩 제품도 여기에 매칭을 해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괜찮고요. 쿼드 제품도 괜찮고 누프라임 제품도 괜찮고 뭐 엘락 제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면은 상당히 추천할 수 있는 제품 중에 뭐 아캄 제품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네임 오디오의 아톰 같은 제품들도
여기에 매칭해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스피커에 비해서 앰프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매칭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4가지 스피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스피커들이 내고자 하는 거의 90% 이상의 음질을 발휘를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피데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홈시어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전부 다 홈시어터용 스피커로 최고의 스피커로 다 상까지 받은 제품들이에요. 유럽에서도 상을 받고 미국에서도 상을 받고, 그렇게 정말 잘 나가는 스피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는 좀 비싸게 되어 있는 스피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제품들을 주력으로 다루는 대리점들,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시를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다 해봤는데 전부 다 합리적인 가격에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실제 판매 가격을 감안을 하면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추천할 만한 스피커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요, 다음부터는 훨씬 더 좋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